KBS 한민족방송 연중기획 라디오 평화를 말하다 One Dream, One Korea.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온 다니 린드만입니다. 네, 자 오늘 라디오 평화를 말하다 One Dream, One Korea 벌써 세 번째 시간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자, 다니엘 씨는 뭐 우리말 너무 잘하시지만 우리말 배울 때 뭐가 가장 어려우셨어요? 되게 많았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받침, 받침. 받침의 발음, 예를 들면 늙다, 삶. 왜 여기서 삶이라고 하진 않고 왜 여기서 삶이라고 하는지 뭐 이런 부분도 있었고 비슷한 단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쵸, 이를테면 참석하다, 참여하다, 또한 목표, 목적 이런 거 구분하기는 우리한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고생 엄청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우리가 북한말까지 좀 다루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한민족 방송을 좀 자주 듣는 분들이라면 이 단어쯤은 아실 텐데 한번 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네네. 살까기, 북한에서 말하는 살까기는 무엇일까요? 살까기요? 네. 쌀까기 아니라 아니, 살까기. 살 까는 거 말고. 살까기. 살까기, 살, 피부. 그러면은 그 성형 수술할 때 그 지방 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닐까요? 그 북한도 있나요? 비슷했는데 그 정답은 오늘 특별히 저 강미혁 씨께서 좀 대답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강미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고향은 평안남도 북창이고요. 네, 북한에서는 이제 10년 동안 최전방에서 군복무를 했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 탈북을 해서 지금 현재는 자유북한 방송에서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군 출신이세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살까기 뭔가 좀 살벌한 느낌이 드는데 어떤 의미인지 정답 살을 발표해 까는 주시면. 게 아니고요. 일단 비서씨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국에서는 다이어트. 다이어트. 같은 말이에요. 너무 너무 쉽잖아요, 이거. 그렇죠? 아니, 쉽지는 않아요. 어떻게 다이어트를 살을 깐다고 표현을 할까? 그래서 제가 문제를 하나 좀 낼게요. 이거보다 조금 어려운 문제. 한국에서 아나운서. 과연 북한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이거 제가 알아야 되는 건데 한 번도 고민을 해본 적이 없네요. 그러네요. 방송쟁이? 방송쟁이. 방송꾼? 뭐 이런 거 원정씨도 방송쟁이시네요. 그러니까 뭐 쟁이 하잖아요, 우리가. 기술 있는 사람을 장이 이러는데 뭔가 그쵸. 방송장이 뭐 이렇게 부르지 않나요? 정답이 나왔어요, 지금. 나왔어요? 네, 방송원. 방송원.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아나운서, 이제 북한에서는 방송원이죠. 이게 되려면 토대가 좋아야 돼요. 토대가 좋고 집안이 뚜렷하고 뭐 돈도 많고 백이 좋아야 이 방송을 될 수가 있는 거죠. 뭐 혹시 약간 군인 출신이시니까 어떤 군사 용어 중에서도 우리랑 좀 다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군사 용어 중에서도 엄청 다른 게 많죠.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뭐 다리를 건너고 다리를 넣거나 뭐 이런 사람들, 땅굴을 파거나 이런 사람들을 공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병. 북한에서는 두도지. 땅굴을 잘 판다 해서 두도지. 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요. 정겹네요, 표현이. 그렇죠. 그리고 통신병. 통신병. 북한에서는 통신병을 뭐라고 할까요? 연락하는 사람이니까 연락원. 연락원. 너무 뻔한 대답인가? 소통군. 소통군. 그래요? 이제 북한 이제 무선수들하고 유선수들이 있는데 무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전신부를 때려요. 그래서 이제 딱따구리가 우리 나무를 쪼을 때 딱딱딱딱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전신부호를 때릴 때도 딱딱딱딱 소리가 나요, 이제. 그래서 딱따구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요? 딱따구리. 되게 재밌네요. 그 옆에 이제 강나라 씨도 계시는데 탈북자이시죠? 한국 와서 약간 좀 놀랐던 점 있었다면서요? 외로워가 너무 많아서. 저도 이제 한국 온 지 한 4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모르는 그런 외래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워낙에 이제 영어에 약한데 한국 오니까 외래어가 너무 많아서 사는데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외래어도 그렇지만 왜 우리 남한에서 쓰는 그런 어떤 뭐 인사말이나 표현 중에서 좀 당황스러웠던 적 없으세요? 저 있어요. 아는 오빠들이 이렇게 촬영 끝나고 밥 한 번 먹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밥 한 번 먹자고 했으니까 연락 오겠지 이러면서 휴대폰을 매일 보고 있었어요. 왜 연락이 안 오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오빠 왜 연락 안 하세요? 이러니까 왜 무슨 일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 밥 먹자 해서 그제서요. 이러더라고요.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그냥 인사말이었는데 이거 제가 기다렸던 거예요. 조금 그때 힘들었어요. 되게 좋아하시는 오빠였나 봐요. 아니었어요. 마음 들켰네요. 아니었는데 그냥 어른들이
아무 어른들이나 그냥 밥 한번 먹자 네. 이게 그냥 진짜처럼 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다려지더라고요. 우리 참 인사치레로 너무 쉽게 하는 말인데 네네. 저렇게 한 사람에게 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지날수록 이제 남한과 북한의 말이 점점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자, 결의의 말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아주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라디오 평화를 말하다 원드림 원코리아 세 번째 시간, 결의의 말 큰 사전 우리말은 하나다입니다. 북한의 언어와 남한의 언어의 차이를 알아보고 그 차이를 좁혀주기 위해 마련된 시간인데요. 그래서 정말 흥미롭고 재미있는 시간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방송은 AM 972kHz 한민족 방송 라디오는 물론이고 KBS 라디오 콩과 마이K 앱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만나실 수 있고요. 지금도 남과 북도 전 세계 재외 동포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남과 북이 함께 하나 된 꿈을 그려보는 시간, 라디오 평화를 말하다. 원 드림 원 코리아인데요. 결의 말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이제 우리 대화를 옆에서 이미 유심히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제2의 말모이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자, 결의 말 큰 사전 남북 공동 편찬 사업회 정도상 부이사장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572돌 한글날 경축식이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열렸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시작했다 중단된 남북 결의말 큰 사전 공동 편찬을 다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세종대왕 즉위 600년을 기념해 한글날 경축식이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이 바깥에서 열린 건 한글날이 국경일로 격상된 2006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입니다. 한글 발전 유공자 포상은 30여 년 동안 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한글과 우리말 연구에 평생을 바친 고 김수업 선생 등 5명과 단체 3곳에 수여됐습니다. 한국방송공사의 한글 퀴즈 프로그램인 우리말 겨루기는 대통령 단체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시작했던 남북결의말 큰 사전 공동 편찬을 다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남과 북이 달라진 것들을 서로 알고 다시 하나 되게 하는 일을 더는 늦출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쌓이고 또 쌓이면 남과 북이 세종대왕 때처럼 온전히 하나 되는 날도 좀 더 빨리 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올해 경축식에선 일제강점기부터 한글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한글학자 최연배의 삶을 그린 뮤지컬 외솔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결의말 말모이라는 주제로 짧은 강연을 하게 된 정도상입니다. 저는 소설가입니다. 소설가라는 사람은 자기의 모국어에 기대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아주 오래된 우리말의 숨결과 느낌, 우리말로 연결되어지는 이야기들을 끄집어내고 그 이야기들을 엮어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시민사회 활동을 꾸준하게 해왔었는데요. 제가 1998년도부터 통일맞이 문익환 목사 기념사업의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1989년 3월과 4월 초에 평양을 방문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일성 주석에게 남북 공동 국어사전을 만들자고 제안을 했고 김일성 주석이 받아들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걸어서라도 갈 테야라는 책에 소개되어 있었는데요. 딱 2줄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2000년 어느 날 여름에 그 문장을 보고 문득 깨우쳤습니다. 이걸 해야 되겠다. 이것이야말로 남북 공동의 가장 중요한 일이겠구나 싶어서 그날로부터 북측 관계자들을 만나면 남북 공동 국어사전을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에 북측 관계자들을 만나 한 2년에 걸쳐서 끊임없이 남북 공동 국어사전을 만들자고 하였으나 큰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7년 틀렸습니다. 2003년 8월에 평양에 문성근 영화배우랑 저랑 가게 된 적이 있었는데 가기 전에 문익환 목사님의 미망인이신 박용길 장로님에게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남북 공동 국어사전을 만들자고 부탁하는 친서를 냈고 그것을 읽어보신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004년 3월에 연길에서 남과 북이 의향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의말 큰사전 편찬 사업이 첫 발을 떼고 거기에 사인을 하게 되는 거죠. 2004년 3월에 의향서를 썼지만 저는 제가 언어학자가 아니라 그냥 소설가여서 아주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사전의 기준을 무엇으로 세울까? 표준국어 대사전은 대한민국 정부가 만든 사전이고 조선말 대사전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만든 사전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남한과 북한이 각각 따로 만든 사전이죠. 이 사전들은 문화어와 표준어라는 정책을 가지고 그 바탕에 서 있습니다. 표준어는 서울 경기지방의 교양 있는 사람들의 말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문화어는 평양 지역의 노동계급이 사용하는 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과 북이 공동의 사전을 만들려면 문화어로도 할 수 없고 표준으로도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날들을 홀로 고민한 끝에 보통어 개념을 생각해냈습니다. 보통어 개념, 표준어가 아닌 보통어죠. 중국어 말을 우리가 보통 보통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기준은 하얼빈어지만 중국 전체에서 보통으로 사용하는 말, 표준이나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통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표준이 아니고 문화어가 아닌 다른 기준을 갖고 싶어서 제 나름대로 고민한 끝에 결의말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결의말의 개념을 생각해서 북측편찬위원회 제안을 했고 북측편찬위원회에서 흔쾌하게 동의를 하게 되어서 2005년도에 마침내 첫 발자국을 떼게 됩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우리 한글이라는 기호, 한글이라는 문자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해례본이죠. 아까 제가 표준국어 대사전은 남한에서 만들어진 분단 사전이고 조선말 대사전은 북한에서 만들어진 분단 대사전이라고 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조선노학회 사건이 있었고 해방이 되자 조선노학회 사람들은 남과 북으로 분단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으로 간 학자 중에 김두봉, 주시경 선생의 최초의 조선말 말모의를 이어서 만든 사람이 김두봉입니다. 그래서 김두봉, 이극노 같이 아주 주요한 언어학자들 상당수가 북으로 넘어가고 외솔 최연배 등의 선생님들이 남쪽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의 조선말 대사전은 북으로 넘어간 김두봉, 이극노 같은 언어학자 선생님들이 만드셨고 남쪽의 표준국어 대사전은 최연배 선생님 등의 제자들이 만들게 되는 겁니다. 결의말 큰사전은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한 이후 최초로 갖게 되는 우리 민족의 첫 통합사전입니다. 이제 우리 민족이 각각 다르게 갖고 있는 두 개의 큰 사전들입니다. 이 두 사전은 내용면에서 살펴보면 순우리말에서는 한 70% 정도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의 언어의 정도의 차이는 경상도와 전라도 말의 언어 정도의 차이 일상생활에서 갖고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정부가 수립되고 출발한 이후로 북은 러시아어 중심의 외래어를 받아들였고 남은 영어 중심의 외래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르게 발전을 해왔죠. 그리고 북은 외래어를 순화해서 우리말로 쓰고 있는 게 훨씬 많아져서 점점 북은 순수한 우리말을 지키는 쪽으로 언어 정책이 발전돼 갔다면 남쪽은 외래어를 더 많이 수용하는 쪽으로 언어 정책이 발전돼 갑니다. 그 덕택에 남과 북의 언어의 차이는 외래어에서 결정적으로 많이 드러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래어 중에서도 전문어 부분이 가장 많게 되겠죠. 이제 결의말 큰사전은
전체적인 공정에서는 한 78% 정도, 그리고 남북 공동의 공정에서는 한 65% 정도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20만여 개의 단어를 가지고 앞으로 남북 공동 편찬 위원회가 시작이 되면 한 5년 정도 이렇게 기본적인 기간을 가지고 사전 편찬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 정도 지나서 결의말 큰 사전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이래 첫 통합 사전이 우리 민족 앞에 선물처럼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도상 부이사장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결의말 큰사전 남북 공동 편찬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좀 차근차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도상 부이사장님 자리 함께해 주시고 계시고요. 또 옆에는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인 타이복자 김지영 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결의말 큰사전 편찬 사업을 제2의 말모이라고 지금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최근에 그 유행했던 그 영화 다들 보셨죠? 그 말모이라는 영화 보시면서 누구보다도 좀 감회가 새로우셨을 텐데 영화 보셨죠? 예, 영화 봤습니다. 네, 느낌 어떠셨어요? 저는 처음에 울면서 봐서요. 정신이 없었고요. 네. 왜냐하면 제가 작가로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우리 언어를 다 대하는 태도가 남달라서 아마 울었던 것 같고요. 특히 영화에서는 각 지역의 사투리를 이렇게 모으는 과정이 재미있게 표현되었잖아요. 우리 결의말 큰사전은 우리 남쪽의 모든 지역의 사투리, 북쪽 지역의 사투리, 그리고 중국 영길지방,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이에 사할린 지방까지 우리 민족이 사는 곳이면 거의 대부분 찾아가서 그쪽 지역의 언어를 조사하고 채집해 왔는데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상상하고 기획하고 실행 집행한 것에 대한 감회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좀 새롭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부이사장님은 원래 소설가이셨잖아요. 아까 네. 소개하시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에 이제 동참하게 된 그런 계기 또 따로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아까도 강연 중에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통일맞이 문익환 목사 기념사업회 사무처장으로 근무할 때여서 그때는 소설가이지만 대학 졸업하고 시민사회 활동을 길고 오래 했습니다. 하다가 그 역할을 하다가 그 문장을 발견하고 제가 직접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일이 많고 고달프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후회는 없으세요? 아니, 후회는 없으세요?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북측의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선생님들이 네. 전부 결의말 북측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이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다른 얘기하지 않고 학술적이고 언어학적인 얘기만 하다 보니 네. 정말 재밌고 화기애애하게 네.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네. 그 김지영 씨 옆에 계시는데 그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오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북한에서는 최고의 교육기관인데 혹시 거기서는 남한의 무슨 언어를 가르치는 교육과정 같은 게 있나요? 아니 사실 그 북한에서 남한의 언어를 가르치는 교육이 따로 없고요. 그냥 남한 언어도 북한이랑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네, 그런 교육 과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는 남한의 언어를 뭐 따로 어떤 접하는 방법이 없나요? 아니면 그냥 드라마나 이런 거 통해서만 그쵸. 접하게 원래 되는 거예요? 북한에 들어온 드라마나 이제 남한 출신 예술단이 또 북한에 오거나 네. 또 남한에서 이제 북으로 온 입국자들이 또 이제 자담회하거나 그럴 때 접하는 거죠. 네. 그래도 저희가 좀 느끼기에는 이제 북한의 말과 우리 말이 조금 다르고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약간 에피소드들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있을 텐데 혹시 김지영 씨도 정말 너무나 답답했던 적 기억에 남는 어떤 사례 같은 게 있어요? 사실은 이제 외래어에는 별로 이제 그렇게 막 어렵다 이런 거는 못 느꼈었는데 이제 도로에 나가 보면 식당 간판. 뭐 오븐에 빠진 닭, 막 이렇게 막 이상하게 걸려 있는. 그러니까 북한에 정말 정돈된 식당 간판들밖에 없는데 뭐 이상하게 뭐 할머니 뼈 해장국 막 이렇게 있어서 되게 이상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회사 그 부기하시는 분이 계속 떡하면 이제 인출기에서 돈 뽑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출기에서 돈 뽑아오라는 게 무슨 소리지? 그러니까 그 말은 알아듣겠는데 분명 돈을 뽑아오라는 건 하는데 어디 가서 북한엔 은행에 가서 돈을 바로바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 갑자기 이 아침에 가서 돈을 찾아오라고 그러지? 막 이렇게 당황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분단된 지 벌써 70년이 지났잖아요. 네네. 왜 그런 뭐 오해와 이런 게 없겠습니까? 근데 그 이사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언어가 이제 멀어진 지 70년인데 그 세월을 어떻게 가늠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언어 차이가 많아진 건가요? 아니면 생각보다는 덜한 건지? 생각보다는 덜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아주 오랫동안 그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이 나눠져 있고 뭐 나눠져 있는 건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만 말들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잖아요. 네. 다른데 그것 때문에 두 지역이 다르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말이 다르게 사용하긴 하지만 우리가 대개는 다 알아듣고 수긍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외래어 부분에서 전문어 영역에서 영어 기반과 러시아어 기반의 차이점이 계속 발전해 왔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철학에서 많이 달라집니다. 철학이요? 네, 철학. 네. 그러니까 부분 철학이라고 하면 김일성 주체주의, 주체 사상이 중심이니까 김일성 주체 사상을 계속 발전해 오는데 그 용어며 언어가 그 영어나 러시아어가 아니고 북한에서 사용하는 현실의 말을 그대로 쓰고 반면에 우리 남쪽의 철학은 역시 뭐 유럽의 철학, 근대 철학을 가지고 와 있기 때문에 유럽적 개념어 그리고 유럽적 개념어라고 하면 일본이라는 필터를 거쳐서 들어온 유럽적 개념어들입니다. 이런 개념어들로 계속 철학이 발전해 오고 북은 주체 사상을 통해서 철학이 발전해 가고 그다음에 사회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로 발전되면서 달라진 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최대치해서 30% 정도 달라진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글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진짜 얼마 전에 진짜 놀랬던 거 뭐냐면은 외래어 관련해서 제가 카페 가는데 카푸치노 시켰거든요. 네. 근데 카푸치노 위에다가 이제 보통 계피를 그 시나몬 파우더 뿌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피 달라고 했는데 한국 직원이 저를 보고 시나몬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계피가 한국말인데 이게 너무 약간 그 외래어 부분도 정말 외국인 입장에서도 너무 놀랍더라고요. 네. 그럼 우리가 좀 너무 외래어에 좀 집착하듯 그렇죠? 마치 그걸 써야 좀 교양 있고 세련된 그런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한국면은 또 한국말 해야지. KPG 시나몬 무슨 영어를 쓰지. 그러니까 우리랑 이제 북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금 외래어라고 뽑으셨는데 외래어 말고 또 어떤 차이점이 좀 눈에 띄시는지? 저는 가장 놀랐던 게 평양에 처음 갔을 때 얼음 보숭이를 달라고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아이스크림. 예, 고려 호텔 1층 다방에 가서 얼음 보숭이를 달라고 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요? 네, 아이스크림이라고 그래요? 얼음 보숭이를 안 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짜요? 너무 아름다운 말이라고 이걸 먹어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갔는데 얼음 보숭이를 안 쓰고 크림이라고 하거나 에스키모라고 하든가. 에스키모요? 신기하다. 아이스크림이 3가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얼음 보숭이 했더니 이네들이 얼음 보숭이요 처음 듣는 듯한 표정을 짓길래 어디서 오신 분인가 했겠어요. 그래서 이 문서에 기록된 사어 이미 죽어있는 말이란 뜻인데요. 문서에 기록된 죽어있는 말하고 현실에서 사용하는 말의 차이점을 평양 가서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이거 좀 몸소 좀 부딪혀야 그 차이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좀 다른 언어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차트를 좀 만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주스는 이제 북한에서는 과일 단물, 노크는 손기척, 합병증은 따라남병, 도넛은 가락지빵, 에어컨은 랭풍기, 남편은 세대주. 세대주요? 굉장히 눈에 띄네요. 노동은 로동, 그러니까 여자는 여자. 그러니까 두음 법칙이 적용이 안 되죠. 북한에서는 나뭇잎, 이제 사이시옷 아마 그런 표기법도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뭇잎, 나무잎, 냇물은 냇물. 헤어지다, 헤여지다, 헤엄치다, 헤엄치다. 이렇게 차이를 지금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혹시 지금 뭐 탈북민들 중에서는 저거 아니다 반박하실 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해하면서 북한에서는 이렇게 쓸 거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노크는 대부분 다 노크라고 하는데. 노크는 대부분 노크라 그래요? 남편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도 남편이라고 해요.
예, 그리고 세대주라는 말을 잘 안 써요 북한에서. 네, 그러니까 네. 세대를 이뤄가지고 세대주 가지 그럴 때 여보, 남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네, 네. 세대주 이렇게 찾지 않거든요. 네. 이제 딸아난 병도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 합병증. 예. 네네. 혹시 네. 아 그래요? 합병이라는 건 처음 들어봐가지고 제가 지금 무슨 병이지? 북한에서도 합병증 같은 경우 무슨 병 같이 왔다 할 때 합병증 왔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북한에서도. 혹시 너무 한국에 오신 지 오래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한국에 온 지 아직 5년밖에 안 됐어요. 아 그래요? 네. 독일에서도 혹시 다니엘 씨 이렇게 서독과 동독 차이에 언어 차이가 있나요? 있긴 있는데 그냥 사투리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서독 사람들이 거의 웬만하면 계속 동독으로 갈 수 있었으니까요. 네. 저희는 문화 교류가 지금 남북한보다 훨씬 더 활발했으니까 사실 그런 큰 차이, 그러니까 서로 못 알아들을 정도는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런 차이가 아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마디 하자면 통일 이후에 통독 이후에 동수독 사전을 이렇게 합해가는 과정에서 그 통합된 사전에 실리는 단어 중에 동독에서 생산된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요? 예, 동독에서 생산된 앞에 접도들이 붙어서 네네. 많이 사용되게 되고 또 러시아 계통의 언어들은 동독에서 만든 게 현대 독일어 사전인데 이것들을 거기에 실려있던 상당수의 러시아어 기반의 언어는 빼버리게 됩니다. 빼버리게 되고. 네. 그래서 그때 언어학자, 동독 언어학자 그 이름은 제가 길어서 까먹었는데요. 통독된 이후에 그 동독 지역의 언어가 서독 지역의 언어에 의해서 이렇게 좀 억압받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시는 걸 봤어요. 그분은 동독의 언어학자였는데 그러면서 그 세미나를 할 때 저도 이게 그 결의말 큰 사전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통일이 되면 저절로 남쪽 언어로 통일이 될 텐데 왜 결의말 큰 사전을 만드느냐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네네. 보면은 그 사례를 그분이 저한테 보여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독의 언어가 서독의 언어에 의해서 서독 언어 사용자에 의해서 억압받는 때가 너무 많았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결의말 큰 사전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어떤 말을 하냐면 경상도가 전라도보다 잘 살고 인구가 많다고 해서 전라도 말을 없애고 경상도 말로 쓸 수는 없다. 그래서 독립돼서 사용돼야 된다 이런 말을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 그 결의말 큰 사전 작업이 이제 78% 정도 진행이 됐고 이제 5년 후면 보급이 된다고 하셨는데 아까 그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표준어와 문화어가 아닌 이제 보통어로 이제 네. 그 올림말을 수록한다. 근데 저는 약간 그 개념이 아직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떤 기준인 건가요? 보통어라는 게? 그 우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입에서 나온 말 이걸 보통어라고 네. 합니다. 보통어라고 하는데 우리 표준어 때문에 가장 빨리 소멸된 지역어가 어디 지역어인 줄 아세요? 제주도? 아닙니다. 아니요. 제주도는 전문가들이며 제주도 사람들이 꿋꿋하게 살려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네, 서울말. 서울말. 예,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서울말 씨가 없어졌다고. 서울말이 가장 빨리 소멸됐는데요. 서울 말에도 영등포 말하고 마포 말이 달랐어요. 예전에는 강을 사이에 두고 신기하다. 예, 이 정도로 달랐었는데 이게 완벽히 사라진 거예요. 방송어로 정착돼 버린 거예요. 방송어로. 그러니까 서울 말은 사라지고 방송어가 남게 된 거죠. 네. 표준어로. 그렇게 해서 이제 예를 하나 들자면 전라도에 가면 귀인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귀인이 있다 없다. 그 옆에 그 우리 최하나 네. 운선님처럼 딱 보면 예쁘고 잘생겼어요. 근데 시간이 네. 지나갈수록 예쁘고 잘생긴 게 아니라 점점 못나 보여. 네. 이럴 때 귀인이 없다라고 해요. 귀인, 순 우리말이에요. 예, 귀인이 없다. 그런데 처음 봤을 때 약간 뭐 김태희는 아닌데 네. 우리 최아나운서님이 네. 최아나운서님이 시간이 지날수록 예뻐 보이고 네. 품위가 있어 보여. 이럴 때 귀인이 있다 그래요. 네. 근데 우리 사전에 표준국어 사전에는 귀인이 없다 돼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전라도 말에 또 개미란 말이 있어요. 어이개미.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음식 재료가 각각의 음식 맛을 잘 내서 조화로운 맛을 내는 상태. 그럼 된장국을 끓이면 된장과 뭐 양파와 감자가 잘 어울려지면은 개미가 있다 이런 말을 써요. 네. 그런데 그런 말들을
사전에 찾아볼 수가 없죠. 근데 이런 지역의 언어들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역의 언어들을 찾아내서 사전에 올리는 작업을 하는데 북쪽 언어학자님들한테 이 제안을 했을 때 자기네는 문화어만 사용하기 때문에 지역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냐. 너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 지역어 없는 종족은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들도 결국에 인정하게 되고 그 지역어 조사에 동의하게 되는 거죠. 이제 뭐 지역어도 지역어지만 왜 이제 우리가 너무나 흔히 표준어라고 쓰는 단어들 중에 북한이 전혀 다른 의미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김지영 씨한테 좀 여쭤볼게요. 낙지 아시죠? 먹는 낙지. 네네. 낙지는 다리가 몇 개예요? 10개 아닌가요? 왜냐면 탈북민들은 다 알고 계세요. 그쵸, 차이를 저도 북한에서 와서 제일 알아 못 들었던 게 마른 낙지 사겠다고 하면 계속 이렇게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찾는 낙지가 바로 오징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부이사장님? 어떤 쪽으로 실게 되나요? 서로 통일을 하지 않습니다. 용어를 단일화시키지 않고 어휘도 단일화시키지 않고 다른 것을 통합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사전입니다. 그래서 표준을 정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북에서 말하는 오징어하고 우리 남쪽에서 말하는 오징어하고 생물학적으로는 엄밀히 다릅니다. 또 다르고 예, 우리가 그냥 흔하게 통칭해서 사용해서 그런데 생물학적으로 엄밀히 다르고 그리고 그 갑오징어하고 오징어 아마 북에서는 갑오징어를 이렇게 오징어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마 펼쳐서 보여주게 되면 충분한 소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말의 차이점이 아니라 문화까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김지영 씨는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컴퓨터학부를 다니셨어요. 근데 컴퓨터와 관련된 용어들이 우리는 거의 다 외래어잖아요. 남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스피커를 고성기라고 배워주거든요. 스피커는 고성기, 마우스는 뭐라 그래요? 마우스는 그냥 마우스로 배웠어요. 마우스라고. 그다음에 키보드를 건반이라고 배웠고요. 그럼 컴퓨터 본체라고 말하는데 구동기. 알아듣겠는데요, 저는. 그래요? 그냥 비슷하게. 근데 이게 북한에서 왔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회사에 가서 뭐 건반이라고 해도 되는데 괜히 건반 했다가 내가 모르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당황할 때가 있어서 좀 그렇고 이제 커맨드를 지령. 명령이라고 안 하고 지령. 그렇게 하고 이제 휴지통이라잖아요. 근데 회수통. 그렇게 하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건반은 보통 피아노 얘기할 때는 우리가 쓰는 건반 얘기하는 건데. 대충 감은 오잖아요. 손가락 대는 거. 그렇죠. 여기서 그냥 딱 그치는 건데. 근데 이제 그 이사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이제 특히 어떤 전문 용어 거기 담는 거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북한 용어를 좀 보고 좀 당황스러웠거나 약간 좀 이게 뭐지? 약간 이런 경험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뭐 볼 때마다 당황스럽죠. 전 대학 시절에 남들보다 일찍 북한 철학을 공부를 스스로 했던 사람이라 많이 이제 이거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나중에 사전을 만들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근데 같은 말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헤어지고 나서는 다른 뜻으로 해석할 때가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제가 북측 친구들한테 우리 차라리 영어로 서로 대화를 하자. 같은 말을 쓰는데 왜 이렇게 해석이 다르냐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지명에서 당황이 많았는데요. 우리 남쪽에는 그런 지명이 많지 않은데 이제 그 개인의 이름을 넣는 지명이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그 지명을 이미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항의하거나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인데 예를 들어서 뭐 김영직 씨라고 하나요? 군이라고 하나요? 군이죠. 이 군을 제가 부정할 수는 없는데 속으로는 좀 당황을 좀 많이
이제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용어의 차이점들이 좀 많이 있었다 싶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해결해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진짜 계속 굉장히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데 2015년 12월에 그 남북 공동 편찬 회의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중단됐었던 적이 있잖아요. 네네. 그 이유는 뭔가요? 혹시 남측과 북측이 싸웠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네. 2015년 12월 25차 남북 공동 편찬 회의를 마지막으로 중단된 게 아니라요. 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2009년 말부터 천안함 사건 나기 한 6개월 전부터 사실은 남쪽 정부가 북에 팩스도 못 보내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해 바뀔 때 안부를 묻는 팩스도 못 보내게 이미 전면적 중단을 시킨 상태였고 그러다가 이제 2015년, 2014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통일 대박 얘기를 하면서 다시 남북 공동 편찬 회의를 허가해줘서 한 1년 하다가 북과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전면적으로 중단시켰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사실은 결의말 큰사전은 꾸준하게 이어왔을 텐데 그 정부가 개입한 게 좀 심해져 가지고 중간에 멈춘 채 지금까지 재개는 못한 상태입니다. 남북 정세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군요. 네. 근데 혹시 중단된 기간 동안에 여기 남측 그 편찬위원회에서는 계속 활동했었나요? 계속 활동을 하죠. 그 지필과 교열 교정을 남쪽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끊임없이 하고 수정 보완하고 북과 대화가 시작되자마자 이 사업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뜻풀이를 하게 되면 지금 22만 개 단어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한 단어에 뜻풀이 하나씩을 북이 똑같이 합의해야지 이 뜻풀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2만 개의 단어를 합의하는 시간이 3년 이상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남북 대치 상황, 또 남북 간의 합의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어려움 같은데, 그래도 이제 뭐 북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 사전 작업하시면서 제일 좀 곤란하고 어려웠던 점은 어떤 걸까요? 사실은 우리 결의말은 곤란하고 어려웠던 점이 별로 없었어요. 결의말 자체로는. 그런데 이제 결의말 남북 공동 편찬 회의의 어려움은 없는데 회의 바깥의 정세의 어려움이 늘 우리 발목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확실히 그 남북 관계가 좀 안 좋을 때 북한 분들을 보면 좀 냉랭한 게 느껴져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결의말은 그닥 냉랭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정부가 중단시키기 전까지는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이가 나쁠 때도. 그렇군요. 네. 그 아까 강연 때도 좀 언급을 하셨는데 그 사투리, 그 지역어에 대한 어떤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사투리를 모아야 되는 이유, 어떤 이유 때문이죠? 그 어떤 언어, 어떤 용어는 한 5천 년 이상 사용하는 언어 용어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말들은 생로병사를 겪는데요. 태어나고 성장하고 절정을 누리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어떤 단어, 어휘는 5천 년, 만 년을 이것을 가는 단어가 있고 최근에 신조어들은 뭐 겨우 3개월, 6개월 정도에 그치는 생로병사를 짧게 가는 거죠. 주기가 짧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각 지역에서 사용하는 지역어 혹은 사투리는 적어도 몇백 년 이상의 문화적으로 정착된 말들인데 이 말들을 표준어가 아니라고 해서 그동안에 하위 언어 취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이 아니라 동등한 어휘와 언어의 자격을 부여하고 표준어로 인해서 소멸되었던 생명력을 이렇게 복구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여쭤보냐면 우리는 국어 교육 받을 때 사투리는 못 쓰게 했어요. 그러니까 표준어로만 시험을 보고 국어 교육을 받고 사투리는 사실 좀 쓰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야 그건 사투리야 그런 말을 왜 써? 지금 아나운서지만 저희한테도 사투리를 쓰면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죠. 더욱더 그러셨겠네요. 그렇죠. 근데 저도 그건 너무 좀 아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투리는 정말 문화의 다양성인데 한국에서는 항상 약간 누가 지방에서 올라와서
봤을 때는 사투리 되게 잘 고쳤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쵸. 아니 굳이 고칠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표준어 할 줄 알면 당연히 좋지만 이게 어떤 언어적 어떤 문화의 어떤 다양성이잖아요. 그렇죠. 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투리도 사실 뭐 북한 말도 그렇지만 그 지역어들 굉장히 관심이 가는 게 우리 고유어가 저런 아기자기함이 있었구나를 느끼는 굉장히 중요한 표본들인데 좀 저는 북한 사투리에 좀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맞습니다. 근데 북한 사전에도 사투리 따로 실려 있나요? 조선말 대사전은 실려 있지 않고요. 저희가 결의말 큰사전 편찬 사업을 하면서 북쪽 지역의 사투리 조사, 지역어 조사를 의뢰했고 그것들을 제출해서 받아서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은 전체가 다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곧 회의가 재개되면 남북 공동으로 북측의 각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어 조사, 소위 말하는 사투리 조사를 하기로 얘기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가 열리게 되면 처음에는 완고하게 문화어만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끝없이 그런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바람에 이제 북측의 언어학자님들께서 지역어의 존재를 이제 말씀을 하셨고 받아들여서 다행히 이제 결의말 큰사전에는 북쪽 지역의 사투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올라오게 될 것 같습니다. 김지영 씨는 이제 북한에서 생활하실 때 그 다른 지역 사투리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신 적 있으세요? 제가 고향이 지방이고 대학을 평양에 가다 보니까 지방 사투리를 쓰는 게 정말 이제 친구들끼리 놀려주는 놀림 대상이었거든요. 우리랑 좀 비슷하군요.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면 지방에서 올라오면 그냥 우리 지방 말의 사투리가 야 꼬부대 가라 이런 게 있거든요. 빨리 어디 출신이세요? 저희 양강도요. 양강도 근데 말이구나. 빨리 가라는 이 말을 하는데 그 사투리를 평양 말씨로 흉내를 내는 거예요. 평양에 와서는. 그러니까 얘들아 꼬부대 가란다 이렇게 하니까 꼬부대 간다? 그러니까 그거를 뭐 알아듣 평양 사람들은 절대 뭐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꼬부대가 뭐야 이렇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떡하지 또 사투리 써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 6개월 동안 말을 닫아버리게 되더라고요. 여기 계시는 지금 강수연 씨 그리고 박성진 씨. 네, 강수연 씨는 고향이 어디세요? 네, 강수연입니다. 저는 함경북도 원성에서 왔고요. 한국에 온 지는 11년 차 됐어요. 그러면 박성진 씨는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이제 고향이 평양시고요. 평양이요. 2006년도에 왔어요. 다 지금 다른 곳에 계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왜 어디 가십니까로 한번 해볼까요? 어디 가십니까? 그 사투리가 다 다르다고 들었는데 한번 좀 해주시겠어요? 고향 말씨로? 그 이제 평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사투리를 거의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요. 그냥 어디 가십니까? 그대로. 어디 가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네, 어디 가십니까? 우리가 흔히 듣던 그 북한 말투네요. 뭐 어디 가나요? 뭐 이렇게. 저희 원성에서는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 언니 뻘 되시는 분들한테는 언니 어디 가오? 언니 장마당 가오? 언제요? 이렇게 얘기해요. 오, 신기하네요. 김지영 씨네 고향에서는 저희는 저 말보다 더 세요. 어디 갑니까? 어디 가오? 이렇게. 저희가 듣긴 다 비슷비슷한데. 그래요? 약간 경상도 같은 제가 고향의 차이만 있는 거죠. 제가 고향이 평남도인데 평남도에서 항해도로 군생활을 갔는데 군생활 하다 보면 여러 지방에서 모인 사람들이 다 모인단 말이에요. 강원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모이는데 항해도를 가니까 여성들이 말하는 거는 괜찮은데 남성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도 웃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북한은 말씨가 마지막에 올려요. 액센트가. 어디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올리는데 항해도는 내려요. 항해도는 어디 갈 거야? 이게 꿇어져요. 그러니까 조금 느끼한 그런 기분? 이제 애교 부리시네요. 어디 갈 거야?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강원도 사람이 또 이야기를 하는 건 또 틀려요. 강원도 사람이 와서 군대 때 이야기하는 게 졸게 떡 처먹었더니 옆구리가 길러서 그래요. 그러니까 떡 처먹어서 옆구리가 길르는 걸 졸게 떡 처먹었더니 옆구리가 길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북한이 지역마다 다른 점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새롭지 않아요? 이렇게 독일에도 이렇게 사투리가 많나요? 저희도 사투리 엄청 많은데 저한테 이제 이거 다 되게 비슷하게 들리는데 저는 독일에서 생활하면서 전 표준어 쓰는 줄 알았는데 저도 사투리 쓰더라고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표준어 예를 들면 배낭이라는 단어는 저는 당연히 투리스타라는 말인 줄 알았는데 혹사기 표준어고 저희는 사투리 쓰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20대
중반쯤에 알았어요. 너무 늦게. 굉장히 자랑스럽게 표준어 쓰는 줄 알았는데. 네.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 지역어는 존재한다. 근데 그 지역어를 우리가 쓰지 말아야 단어가 아니라 좀 살려야 되는 그 정신을 좀 담고 계시는데 지금 이런 지역마다의 이런 어투 이건 사실 말 단어가 아니라 어투거든요. 이런 것도 다 사전에 좀 담깁니까? 어투를 담기는 매우 어렵고요. 예. 표현 자체가 달라지는 것, 표기 자체가 달라진 것. 이를테면 우리가 뭐라고 부추 같은 경우에 네네. 전구지도 있고 그쵸, 솔도 그쵸. 있고 그렇습니다. 네네. 이건 표기 자체가 달라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다니엘 선생 계신데 제가 도고동문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어쩐지 아니 아까 저도 그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독일 소설을 쭉 읽다가 도무지 발견할 수 없는 단어가 발견된 적이 있어요. 뭐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는 거라서 사전에 안 나오는 거예요. 두덴도 안 나와요. 네네. 나중에는 이제 독일 문화원 와가지고 독일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독일 어느 지역의 사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죠. 독일에도 사투리가 있구나. 네, 엄청 다양합니다. 네. 근데 일본의 만화 보면 오사카 지방에서 도쿄로 이사 온 학생이 그 사투리 때문에 받는 치욕 같은 게 있는 만화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투리는 우리 결에 우리 민족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어디나 있는 것이니까 우리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냥 사투리라고 하는 것은 사용 자체가 이미 부끄러운 건 아닌데 우리말이 유난스럽게 경어가 강해요. 말의 계급성이 너무 층층이 나눠져 있어서 네. 사투리를 쓰게 되면은 계급적으로 하이를 보는 이런 이제 경향들이 우리 말에 존재하죠.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북한 사투리도 북한의 편찬 위원들께서 제시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뜻풀이를 해가지고 올라와서 남북이 같이 합의하는 단계로 한 3만여 개 정도는 실리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충분히 이제 부이사장님의 말씀 전에도 결의말 큰 사전의 중요성을 뭐 다들 아마 느끼시고 계실 텐데 북한에서는 남측과 이런 공동 작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좀 호의적이었나요? 아니면 오랜 설득이 필요했었을까요? 언어학자 선생님들은 설득할 필요가 거의 없었는데요. 이제 북한에는 남북한 민간교류를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민족화해협의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의 실무자를 한 2년 동안 같은 대사를 끝없이 쳐가면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 선에서 이렇게 동의가 안 되면 위로 올라가서도 잘 동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실무자 선에서 충분하게 얘기하고 이 실무자가 마침내 그러면 조평통 당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안경호 선생이었는데 안경호 선생한테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 하나를 써서 보내주면 아마 허락이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걸 하게 되는데요. 그 설득에 가장 무슨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상대방 실무자를 설득시키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KBS 사장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 PD를 설득해야지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뭐 잘났다고 KBS 사장님 찾아가서 이거 하자고 아무리 주장한들 밑에서 안 움직이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북과 이 결의말 큰 사전 만들 때 북측 실무자들 특히 이제 정치 관련 일꾼들을 설득을 다 했고 이분들이 설득되고 나서 언어학자들끼리 만나는 것은 아주 수월했습니다. 그 끈끈한 유대감을 지금 계속 유지하고 계시다니 너무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보급 단계에 접어들 텐데 어떤 식으로 남한과 북한에서 이 사전을 보급할 수 있을까요? 좀 있으면 이게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몰라서 아마 이렇게 큰 사전 3권짜리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일반 독자에게 판매하기로는 좀 비쌀 것 같고 그래서 남북 양측에 전부 도서관과 학교 관련 언어학자 방송계 종사자들 이런 분들에게 1차적으로 보급을 하고 판매가 아니라 보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급을 하고 이제 일반 독자들이 사서 보시겠다 하는 분들은 역시 사서 볼 수 있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종이사전으로는 아마
이 사전이 우리 민족의 출판 역사에서 아마 마지막 사전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굉장히 가치 있는 사전이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두산동화나 큰 출판사의 사전팀은 이미 해산하고 없습니다. 네.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스마트폰 들어가서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굳이 사전을 가지고 이거 찾아볼 필요가 없게 된 거죠. 큰 사전 그 세 권 말고 인터넷 보급판 같은 거는 없어요? 인터넷에 당연히 이제 그 텍스트로 먼저 사용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김지영 씨 보기에는 만약에 이제 그 결의마을 큰 사전이 북한에서 보급되면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 국민들, 북한 주민들을 생각을 하면 사실은 북한 주민들이 남한 말씨를 흉내를 낸다 이런 거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뒤에다 꺼야를 붙이면 네가 왜 한국말 했니 이렇게 처벌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정말 이제 그 남북이 합동해서 만든 우리말이다. 이거는 범죄가 아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보급이 되면 그런 피해에서 구원되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게 불법이 아니다를 이 사람들이 알아가는 게 가장 좋은 그 혜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자리에는 사업회 그 직원분들도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모순영 씨, 김한서 씨 두 분이신가요? 네네, 반갑습니다. 그 사업회 그 모순영 처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이 조직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결의마을 큰 사전 사무처장 모순영입니다. 우선 저희 사업회는 크게 남측 편찬위원회 운영과 또 사전이 완성본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25번의 남북 공동 편찬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 편찬회의를 계획하고 운영하고 결과 보고하는 것까지 해서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국민 공감대 형성이나 확장을 위해서 이제 홍보에 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회는 이렇게 크게 나뉘는데 사무처와 편찬실이 나뉩니다. 사무처는 일반 회사와 동등하게 인사 관리나 뭐 이런 경영 쪽으로 돼 있고요. 편찬실은 그 사전에 올리는 올림말부 그리고 집필부, 세어이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설명해 드리면 올림말부는 사전에 올라가는 올림말을 선정하는 부서고요. 집필은 그 올림말에 올라가는 올림말을 교열하고 집필하고, 그리고 세어이는 새로 발굴하거나 문학 작품이나 지역어를 새로 찾는 작업을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네. 옆에 계시는 김한서 책임연구원님, 네, 이게 같이 편찬 사업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세요. 예, 에피소드 25차까지 진행을 하면서 그 남북 북쪽의 언어학자분들하고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2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우리 부이사장님께서 어른 보숭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언어학자한테 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북쪽 선생님한테 북쪽에서 어른 보숭이 쓰십니까? 그랬더니 북쪽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쪽에서는 말 다듬었다고 탔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 다듬었다고, 우리가 예전에 컴퓨터를 슬기틀이라고 다듬었는데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답변이 나와서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에스키모 아이스크림 그렇게 이제 쓰는 거였고요. 합의 과정에서 이제 어려웠던 것들이 있어요. 이게 흔히 이렇게 도발, 군사 도발 이럴 때 많이 쓰죠. 근데 그거에 이제 파생어로 도발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발적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 남쪽에는 첫 번째 뜻풀이가 있고 두 번째 뜻풀이로 뭐 색정을 자극하는 것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어요. 이거 제 말이 아니라 표준국어 대사전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너무 다른 의미네요. 지금 보니까 도발의 의미가. 근데 북쪽 사전에 조선말 대사전에는 우리 남쪽과 똑같이 1번 첫 번째 풀이만 있고 두 번째 풀이가 없어요. 근데 합의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풀이를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북쪽 선생님이 우기시는 거예요. 아니 결의말이라고 했으면 남과 북 해외 동포들이 다 쓰는 말들을 올리자고 하는 게 원칙인데 왜 올리지 말자고 하느냐. 그래서 아침에 싸우고 점심 먹고 싸우고 그 말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뜻풀이 하나 가지고
싸운 거죠. 그래서 왜 못 올리냐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비도덕적이다. 비도덕적이라고. 그래서 아니 그 북한에서 혹시 여자한테 너 굉장히 도발적이야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말 자체를 쓰지 않는다. 네. 쓰지 않는다. 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북쪽 입장에서는 언어관이 혁명 건설의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에 이런 말 자체를 쓰면서도 안 되고 사전에 올려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가면은 주어진 시간이 한 7일 정도인데 7일 정도에 18,000개를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하루를 싸워가지고 결국은 약간 순화해서 그걸 올리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별의 말 끝사전에는 도발적의 두 번째 풀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이런 논쟁들이 매번 벌어지겠네요. 네. 아무튼 굉장히 애쓰고 계시는 우리 두 분의 말씀 들어봤고요. 자, 한민족 방송 연중기획 라디오 평화를 말하다 원 드림 원 코리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는 지금 홍익대학교 학생 여러분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어디 계세요? 한 분 좀 얘기 좀 들어볼까요? 박주영님. 네. 오늘 이 자리 함께해 주셨는데. 어떻게 뭐 계기가 있으세요? 저는 그 홍익대학교 산하에 있는 홍대신문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홍대신문에서는 기획 취재로 그 임진각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 임진각을 취재하면서 남북의 언어 또 문화 차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되어서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임진각을 다녀오셨다고요? 어떤 뭐 느낀 점 있으세요? 임진각을 취재를 하면서 그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를 보게 되면 그 김광석 가수 고 김광석 씨의 노래를 남북 군인들이 함께 부르면서 즐거워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그 남북 통일도 좀 빨리 왔으면 문화 차이도 많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게 되었습니다. 북한군 출신으로서 김광석 노래를 아셨어요? 북한에서? 북한에 있을 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DMZ 쪽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보내는 이제 저는 학성기 방송 대부분 학성기 방송을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B라도 이제 10년 동안 봐왔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남한어를 접하지 말라고 해도 이제 학성기 방송에서 계속 불어대니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박정 씨 혹시 결의말 큰 사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그 남측에서는 나 비와 나 방을 따로 나눠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북측에서는 나 비만을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북측에서 없는 어휘를 어떻게 정리하실지 궁금합니다. 그 북측에 없는 어휘와 남측에 있는 어휘,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의말 큰 사전은 단일화하고 통일하는 사전이 아니라 있는 어휘들을 펼쳐놓는 사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북측에 없는 어휘를 굳이 만들어서 올리진 않고요. 북측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나비 이제 나방도 나비의 일종으로 아마 쓰고 있을 거예요. 쓰고 있는데 남쪽엔 나방이라고 또 표현되어 있을 테고 그래서 남쪽의 나방과 나비를 구분해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북쪽의 말을 남쪽 말로 무리하게 단일화시키지 아니하고 또 남쪽 말을 북쪽의 말로 무리하게 단일화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펼쳐 보여준다 이 생각을 좀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자, 또 다른 질문 받아볼까요? 옆에 이소연 씨. 네, 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소현이라고 합니다. 그 결의말 큰 사전에는 속담이나 은어 아니면 뭐 비속어가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남한이나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용어나 신조어가 포함이 되는지 포함이 된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네, 아까 우리 김한서 책임연구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발적의 두 번째 표현도 그 북에서는 비도덕적이라고 해서 잘 안 쓰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속어나 은어는 아마 포함되지 않을 겁니다. 포함되지 않을 거고 그다음에 신조어나 인터넷어도 포함되기가 어려운데 사전에 정착되는 단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로병사 태어나고 성장하고 절정을 누리고 소멸하는 기간이 길어야 됩니다. 이 기간이 짧으면 올릴 수가 없어요. 여기 사전을 만들어 놓고 편찬할 무렵엔 이미 사용하지 않는 말이 될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의 모든 사전은 출간하는 즉시 미완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태어나고 있으니까요. 어디에선가 태어나고 어떤 어휘는 이를테면 1940년도에 컴퓨터라는 단어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그 이후에 탄생한 이 어휘는 앞으로도 길고 오랫동안 어쩌면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사용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언어들은 당연히 사전에 나중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사전은 만들어지는 순간 미완성의 운명을 갖고 있다라는 점과 그리고 그 사전에 비록 미완성이긴 하지만 생명이 아주 짧은 단어들은 올리지 않는다라는 보수적인 원칙 같은 게 좀 있습니다. 사실 뭐 은어는 진짜 그 참 애매할 것 같아요. 뭐 북측에서 예를 들면 심쿵 유유 이런 거 알아듣나요? 부대했으면 왜냐면 그렇죠. 헐 뭐 이런 거. 그러니까요. 그건 참 나중에 통일돼도 아니면 인터넷 용어 이런 거 쓸 때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심쿵 헐 뭐 이런 것들도 좀 생존 기간이 만약에 길어진다면 나중에 사전에 수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자, 여기서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러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영화 보면 왜 북한을 다루는 영화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우리 배우들이 열심히 이제 북한 말로 연기를 하시는데 자, 영화 코리아의 배두나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송강호, 신하균, 그리고 영화 공주에서 현빈, 1987에서 김윤석의 북한 사투리. 누가 제일 그럴듯하게 잘하고 누가 좀 제일 엉성한지 평가를 들어볼까요? 네, 강나라 씨. 네, 저는 그 예전에도 이거 다 봤었는데 가장 조금 잘했던 배우님이 아무래도 공동경비구역의 이제 JSA 그 송강호 배우님이랑 이제 신하균 배우님이 좀 많이 이렇게 북한의 그 사투리의 그 포인트를 잘 잡아서 얘기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제 배우님들이 이제 뭐 북한 사투리 알려달라고 오실 때 그거 꼭 보고 오라고 그런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항상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역시 송강호네요. 네. 강리혁 씨는 누구를 꼽으시겠어요? 네, 뭐 정답을 저한테 뭐 먼저 말씀해가지고 저도 같은 심정이고요. 근데 제가 저 영화를 보면 좀 소름이 돋았었거든요. 왜냐면 마지막에 송강호 씨가 이제 막 김일성 장군 만세를 부를 때 이제 춤이 막 튀면서 해요. 이제 저당당당당 만세 이러고 김일성 장군 만세 이러거든요. 그 이 옥양이 그대로 북한 군인들 옥양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와, 막 정말 소름이 막 돋더라고요. 정말 저 사람이 북한에 살아본 사람도 아닌데 저렇게까지 연기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군인이지만 제 귀에는 현빈 씨가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른 배우님들도 다 잘하시는데 조금 옥양이 어색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 약간 그냥 완전 티를 내려는 이런 기분. 근데 이걸 보면서 이건 아니더라고요. 네. 강수현 씨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가장 자연스럽게 얘기한 게 1987. 김희선 씨. 예. 맞아요. 김희선 씨의 말이 좀 북한이랑 되게 가깝다고 사투리랑 되게 가깝다고 느꼈어요. 네. 옆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박성진 씨는 좀 고민하고 계시는. 저는 그 대부분 이제 그 한국 영화에서 이제 북한 그 역으로 나오시는 배우분들이 그 말은 평양 말이고 뒤에 떨어지는 말은 또 평양 말이 또 아니에요. 옥양은 평양 말인데 뒤에서 떨어지는 말들은 좀 다르고 하는데 저는 그 현빈 씨 옆에서 그 연기를 했던 여자분이 있잖아요. 네네네. 전 그분이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얼굴이 예뻐서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아니에요. 얼굴이 예뻐서.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평양 말을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네, 남다른 관찰력을 지니셨군요. 뭐 북한 말씨가 이렇구나. 이거 좀 느끼세요? 저는 사실 다 비슷비슷해요. 저도 다 비슷비슷해요. 네, 잘 모르겠어요, 정말요. 뭐 북한 말이 이렇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느끼시길 바라고요. 자, 이번에 좀 분위기를 바꿔서 준비한 또 색다른 시간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결의말을 알아보는 시간, 도전 결의말 골든벨 시간입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도전 결의말 골든벨 각자 저희가 스케치북을 나눠드렸습니다. 저희가 그 탈락자는 이렇게 여기 밖으로 나오시는 게 아니라 그냥 자리에 앉아 계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이 맞추신 분이 1등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또 특별히 오늘 선물까지 준비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먼저 북한말 퀴즈입니다. 이 북한 스포츠 용어 중에서 쳐넣기와 높은 공에 의한 맵잔 때리기는 무슨 뜻일까요? 쳐넣기와 높은 공에 의한 맵잔 때리기. 자, 힌트는
배구입니다. 네, 쳐넣기. 높은 공에 의한 맵잔 때리기. 네, 배구. 쳐넣기와 맵잔 때리기 맞춰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두 가지 단어를 써야 그렇죠. 된다는 두 가지 얘기죠? 단어입니다. 네. 쳐넣기는 무엇, 단어예요. 그리고 맵잔 때리기는 무엇. 네. 문제가 어렵네. 네. 자, 뭐 시간 많이 못 드립니다. 네. 확인해 볼까요? 자, 정답판 들어주세요. 자, 지금 여러 가지 대답이 여기 올라오고 있는. 네, 굉장히 좀 혁명적인 대답이 나왔습니다. 혁명적인 대답.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번 간단하게 자기 소개. 네. 홍익대학교 홍대신문의 기자로 활동 중인 김성아라고 합니다. 네네. 지금 보니까 여기 헤딩이라고 쓰셨고요. 그 다음에 발리킥이라고 쓰셨는데요. 네, 발리슛이랑 헤딩. 그거 배구 관련된 용어 맞죠? 제가 분명히 배구라고 말씀드렸는데 인트로. 하시고요. 자, 일단 한번 기대해 보시고 혹시 최후의 1인 되시면 그 영광을 누구한테 주실 건가요? 영광은 홍대신문 친구들에게 돌리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 친구들하고 계속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계속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대답들도 나오는지. 여기 스파이크라고 나오셨고요. 스매싱 패스도 나왔네요. 패스도 맞아요? 패스 생각나는 게 패스밖에 없어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거를 적었습니다. 정답이 맞나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네. 기대해 보세요. 자, 맞아 한 번 더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슈팅 스파이크라고 나와 있고 패스 스윙 나와 있어요. 스윙이 뭐예요? 생각나는 용어가 없어가지고. 그래요? 스윙은 잘 그리는 댄스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잘 적어. 북한 말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 배구를 기본적으로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스윙 댄스랑 헤딩이 지금 나왔고요. 자, 그러면 정답 한번 공개해 볼까요? 정답 발표하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답자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정답 발표합니다. 쳐넣기는 서브, 맵잔 때리기는 스파이크입니다. 맞추신 분 있어요? 스파이크 한 명. 맞추신 분 있나요? 두 개 다 맞추신 분 없고요. 스파이크 자주 봤어요. 네, 스파이크 많이 있는데. 자, 그러면 스파이크 맞추신 분은 반점을 드릴까요? 0.5점으로 드릴까요? 네. 표시해 두세요. 0.5점. 네. 혹시 아예 서브 적어 놓으신 분이 계세요? 서브는 없으세요, 지금 보니까. 서브는 아예 없군요. 한 명도 없어요. 네, 쳐넣기는 서브였습니다. 자, 다시 넘겨주시고요. 두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말 신조어 문제인데요. 자, 꾸, 안, 꾸는 무슨 뜻일까요? 꾸, 안, 꾸. 이게 지금 약간 세대 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한 번에 쓰고 계시고요. 꾸, 안, 꾸. 자, 정답판 들어보겠습니다.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자, 강력 씨 들어주세요. 못 쓰셨어요 아무것도? 백지라도 들어주세요. 네, 지금 굉장히 많은 대답들이 나왔는데요. 오답 웃긴다. 지금 제일 많은 거는 꿈인 듯 안 꿈인 듯, 꾸미지 않는 꿈인. 꿈안꾸 포옹. 아니 저기 박성진 씨 좀 봐주세요. 네네네. 저기 두 번째. 네. 네네네. 여기 로맨티스트가 나타나셨어요 갑자기. 꼭 안고 혹시 박성진 씨 꼭 안고 싶으신 분? 아까 그 형빈 씨 옆에 그 여자분 얘기하셨는데 혹시 그분인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꼭 안고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구워 먹기, 안 구워 먹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뭘 그렇게 드시고 싶으신가요? 잘 모르겠어서 날 것으로 먹는 게 좋니, 구워 먹는 게 좋니 이런 거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지금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신세대시? 네, 23살인데 잘 모르겠어요. 23살이신데 오케이. 자, 꾸민 뜻, 안 꾸민. 꾸안꾸 여기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김완서 씨도 모르겠습니다고 적어놓으셨고요. 자, 정답 발표할까요? 네네네. 네. 자, 꾸안꾸 정답은
꾸민 듯 안 꾸민 듯입니다. 요즘 이런 줄임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자, 웬만하면 이런 줄임말 좀 우리가 자제합시다. 네. 맞추신 분들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맞추신 분들 몇 명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럼 또 1점 추가해 주세요. 네. 3번 문제입니다. 북한말 퀴즈인데요. 남한에선 언니의 남편을 형부라고 하죠. 북한에선 형부를 아저씨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북한에서 나그네라는 말은 누구를 부르는 말일까요? 자, 북한에서 나그네라는 말은 누구를 부르는 말일까요? 나그네. 북측에서 오신 분들 아주 자신 있게 다 적어놓고 계시고. 자, 정답 들어주세요. 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북쪽에서 오신 분들은 지금 거의 전부 다 남편이라고 적어놓으셨고요. 자, 우리 헤딩 친구가 도련님이라고 적어놓으셨고, 자, 여기도 4위 나오고 손님 나왔어요. 손님이. 그럼 손님한테 나그네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보통 지나가는 사람을 손님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나그네니까. 나그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남편 제일 많고 여기 자식도 있고요. 야, 자식이 어떻게 나그네야? 야, 이 나그네야. 네, 알겠습니다. 너무하네. 네, 정답을 한번. 네. 네네네. 한번 그러면은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북한에서 나그네라고 부르는 바로 이 사람은 남편입니다. 네. 아마 제일 많은 분들이 맞추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나그네. 함경도 말이잖아요. 네네, 우리 나그네 이렇게 하죠. 이게 나그네라는 말을 이렇게 남편으로 잘 지칭하는 게 흔한 건 아니죠. 네. 그렇죠? 네. 함경도에서는 딱 그렇게 써요. 연길 함경도에는 나그네, 우리 나그네 남편을 나그네라고. 그렇습니까? 흔하게 쓰는 말이에요. 그래요. 남편은 나그네죠. 네. 손님 같은 사람이죠. 네. 그럼 아까 나왔던 세대주 아예 안 쓰는 말이고 나그네 더 흔히 쓰는 세대주 지역어인가 봐요. 남쪽에서는 대부분 남편이라고 표현을 하고 북쪽에서는 나그네. 재밌네요. 네. 자, 4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말과 글이 거칠면 그 나라 사람의 뜻과 일이 다 거칠어지고 말과 글이 다스려지면 그 나라 사람의 뜻과 일도 다스려진다라고 말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누굴까요? 말과 글이 거칠면 그 나라 사람의 뜻과 일이 다 거칠어지고 말과 글이 다스려지면 그 나라 사람의 뜻과 일도 다스려진다. 우리 독일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아침에 서민석 역사 선생님이 이제 말모의 그 영화 관련해서 해석하는 영상이 있는데 거기 그 명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힌트를 좀 많이 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정답 확인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와, 거의. 여기 저기 다니엘 씨 저기 여기 끝에 계신 분. 네네네. 딱 거의 지금 2분 빼고는 전부 다 주시경이라고 적어놓으셨는데 한 분은 여기 앞에 이소연 씨가 세종대왕이라고 적어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JS에 나오셨던 그 송강호 씨 그런 말씀하셨다고 적어놓으셨는데 JS 혹시 그 영화에서 그 장면 보셨나요? 보진 않았는데 영화 찍으시면서 뭔가 느끼신 점이 많으셨을 것 같아서 소감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송강호 씨 그렇게 말씀도 하셨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정답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 말씀을 하신 분 정답은 주시경 선생님이십니다. 주시경 선생님이십니다. 자, 마지막 한 문제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특별히 우리 정두상 부이사장님께서 내주시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영어로 스탑을 우리가 그 도로 이정표를 보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영어로 스탑을 우리 남쪽에서는 정지라고 하고 북에서는 섰이라고 합니다. 섰. 그러면 주차를 남쪽에서는 파킹 주차라고 하죠. 북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자, 북한에서 주차를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러네요. 자, 멈춰. 스탑은 섰이잖아요. 자, 한 글자입니다. 힌트. 한 글자입니다. 섰. 아니 늘려서 말씀하셔도 돼요. 정지는 섰. 네.
주차는 뭐. 근데 지금 이 문제풀이에서 너무 지금 재밌는 게 탈북자분들이 전혀 맞아요. 감을 못 잡고 계세요.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와, 자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감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자 주차를 일컫는 이 북한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재밌네요. 와, 이번에 소감 일단 좀 기대해야 될 것 같아요. 재밌다 이거. 자, 우리 지금 성 나왔고요. 서, 붓, 도가 제일 가까워. 정차. 거의 이 문제는 악 소리가 나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거의 전부 다 약간 다 틀렸네. 네. 저도 모르는 문제인데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 제일 확률이 높은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왜 붓이라고 생각하셨어요? 도가 제일 가까워요. 도어요. 제자리에 붙이다에서 붙이다. 차를 붙이니까 그 자리에서 왜 넛이라고 하셨어요? 주차 이제 차를 넣으니까. 네. 여기 그러면은 강소연 씨 뭐라고 쓰셨어요? 정차장이라고 했어요. 정차장 한 글자. 정차장. 네, 쓰고 이후에 한 글자라고 해서 정차장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차하고 있으니까 정차장으로 생각했어요. 그렇군요. 신기하네요. 북측에서 오신 분들도 다 그러니까요. 답이 다르니까. 그러면 정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이사장님 정답 발표해 주시죠. 정답은 둠입니다. 둠. 아니 이해는 가는데 지금 웅성웅성하는 게 북한에서 그런 말 쓰나? 서로 지금 의아해하고 계세요. 전혀 못 들어보신 말이에요? 아니 차 두고 오라. 야 빨리 차 두고 오라. 이렇게 하지. 두고 오라. 동차하고 와. 동차해. 대고 오라. 일반적으로 북한의 주차장 자체가 많죠. 거의 없거든요. 자가용을 못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네요. 네. 북한에도 이제 운전면허 시험이라는 걸 봐요. 네. 북한도 역시 네. 그런 거 학원당 있는데 그럼 종차해 이거든요. 그냥 자 여기다 종차해 이러지. 그런 이야기만 했어가지고 종차라고 했는데 한 글자라고 해가지고 저는 서시라고 했거든요. 아까 정차를 섰이라고 했으니까 둠이구나. 교통 유정표에 둠이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그래요. 이거는 여기 결의말 큰 사전에 실리는 단어인 거죠. 그렇죠. 둠. 네. 자, 한번 상식선에서 한 글자 더 알아가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도전 결의말 골든벨 오늘은 공동 우승자가 나왔네요. 제일 많이 맞춰주신 두 분 일어나 주세요. 네. 축하합니다. 네. 네. 축하합니다. 네. 자, 도전 결의말 골든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과 북이 함께 하나 된 꿈을 그려보는 시간 원드림 원코리아. 벌써 오늘 이 결의말 큰 사전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네. 자, 우리 김지영 씨 탈북자를 대표하셔서 오늘 이 방송에 대한 어떤 느낌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이제 저희가 정말 한결에다 우리가 한민족이다 이렇게 말로만 계속 말해오는데 이렇게 사전도 만들고 또 이렇게 서로 교류가 돼서 진짜 북한 주민들도 정말 이 남한에 북한을 항상 생각하고 있는 이런 우리 한결에 우리 한민족이 있다 이런 것도 알고 그들도 빨리 이제 행복한 시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사업 기간 이제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와 의미를 오늘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결의말 큰 사전 남북 공동 편찬 사업회의 정도상 부이사장님 오늘 또 이렇게 저희에게 남겨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끝 인사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 함께해서 즐거웠고요. 앞으로 우리 아나운서님이랑 우리 다니엘 선생님이랑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들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의말 큰 사전은 통일되고 단일화되는 문화의 다른 것을 이렇게 억압적이고 폭력적으로 합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펼치는 사전이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그 관점에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를 하나로 합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를 펼쳐가는 통이가 되어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일보다는 통이의 정신, 존중하고 소통하는 정신을 갖고 남북 문제, 국제 문제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남과 북하면 그 이질감을 찾아서 그 얘기만 했는데 네. 오늘 우리 말이 이렇게 동질감이 많구나. 사실 맞습니다. 이렇게 다르다는 게 아니라 많이 비슷하구나를 느끼는 좋은 시간이었어요. 다니엘 씨는 어떠세요? 저는 한국 와서 제일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한글날이 따로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던 사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어를 추모하고 생각하는 그런 휴일이 따로 있다는 거는 아마 한국 말고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만큼 너무 유명한 그리고 너무 소중한 어떤 문화유산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언어를 쓴다는 건 어떻게 보면 같은 정신을 공유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정신적인 통일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되게 좋은 수단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도 깊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라디오 평화를 말하다 원드림 원 코리아 결의말 큰 사전 우리말은 하나하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